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이쪽, 네.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아유, 예, 우리 사장님. 네. 수제 냉동 돈가스집 사장님이십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장사를 시작한 게 저희가 받은 내용으로는 2016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한 달 만에 접었어요? 네네. 이유가 있습니까? 너무 빠른데?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해서 했던 주점이 예. 학생들이 오는 그런 주점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는 대학생들이 조금 편안하게 와서 음악도 즐기고 이렇게 하는 분위기를 동생들이 원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했는데 이제 저희가 상권 분석이나 이런 거 전혀 하지 않고 제가 젊은 친구들이 시내 가까이에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기다가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안 오더라고요. 네, 그 처음 시작하고 나서 이제 2년이 된 이후에 네. 이제 큰 언니가 직접 뛰어듭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가 동생들이 돈으로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가 평생 다니시던 직장에 이제 퇴직을 하시고 퇴직금으로 이제 저걸 오픈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지금 전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놔버리면 저기에 들어간 몇 천만 원이라는 돈을 하나도 건질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작년에 갑자기 예. 그 갑상선 암 수술을 진단을 받으셔갖고 근데 이제 이것마저도 잘 안 된다고 이걸 놓는다고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더 기록을 못 찾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 맏딸로서의 책임감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아유. 아버님은 지금 건강은 어떠세요? 괜찮아요. 아주 좋으세요. 네. 자, 그럼 또 직접 만진 돈가스가 어떤 맛인지 백종원 대표의 기준에 네. 예, 좀 부합하는지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일단 돈가스부터. 우선은 밥, 옥수수. 이거는 프루시 칵테일 같은데. 귤, 양배추, 사과도 쭉. 옛날 표정 경양식 돈가스 느낌으로 지금. 네. 구성이 그래요. 예. 그리고 사실은 그 저 강식당에 강호동 씨가 만든 돈가스도 백종원 대표가 알려주신 거예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백종원 대표가 그 돈가스라면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네. 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그래서 같은데요. 아직 긴장이 너무 많이 돼요. 일단 궁금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돈가스 2장 튀기면서 온 이 가게 안에 기름 냄새가 엄청납니다 지금. 돈가스 소스 잘 만드셨네. 돈가스 소스 기대 안 했는데 괜찮은데? 돈가스 소스가 괜찮답니다. 기대 안 했는데. 네. 그럼 직접 소스 만드신 거예요? 네. 어머나. 직접 어머나. 하셨다 그러셨죠? 네. 그죠? 네. 아, 이 소스가 괜찮은 모양인데. 네. 소스 막 이상할 줄 알았는데 아예 이상하진 않는데 아까 과일 갈아냈다고 해서갖고 저도 걱정하고 먹었는데 돈가스 튀겨놓은 거는 약간 일식 돈가스 비슷하게 돼 있고 소스랑 같이 먹으면 경양식 같기도 하고.
사장님이 돈가스 할 때 밑간 안 하셨어요? 밑간 그 연육할 때 아니 밑간 되게 약한가? 네, 소금이랑 후추를 뿌리는 게 아니라 제가 키위하고 양파하고 넣고 갈아서 그걸 바르거든요. 숙성을 할 때. 그때 네 밑간을 하는데 밑간을 좀 약하게 네. 밑간 좀 약하게. 네 한 것 같아요. 네. 등심은 사실 다른 거 튀기나 이런 거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소금 후추만 잘 하시면은 차라리 튀겨서 튀김옷 입고 나올 때 은은한 그 후춧가루 향이 나는 게 식욕을 확실히 자극하는데 키위나 이거는 연육 작용하기 때문에 연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사실 필요 없는 건데 돈가스는. 치즈 돈가스 먹어요. 야, 지금 고문식당에 나온 그 호방토 네. 돈가스 그거 보고 이제 만드신 건데 모양은 길게. 네? 네. 치즈 돈가스는 너무 퍽퍽하다. 뻑뻑해. 치즈 돈가스가 치즈가 이렇게 좀 쭉쭉 잘 안 늘어나나 보다. 고기가 퍽퍽해요. 고기가 죄송합니다. 치즈가 아니고 고기입니다. 이게 저 포방토 돈가스 사장님은 고기를 팔이 빠져라 이렇게 두들기셨거든요. 부드럽게 하시느라고. 근데 제가 50장 해서 냉동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만들 때 거의 한 열흘치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맛이 떨어지지. 열흘 정도 쓸 때면 당연히 맛 떨어지죠. 고기가 신선함은 없어요 사실. 얼렸다 튀겨서 그런지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마트에서 돈가스 사다가 튀긴 것 같아요. 근데 돈가스도 사실을 바로 만들어서 이렇게 튀기면 되게 고기에 육즙도 있고 막 이렇게 고기에 육향이 확 올라오는데 그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사실 수제 냉동 돈가스라는 표현이 네. 이게 수제 돈가스인지 냉동 돈가스인지 그래서 바깥에 수제 돈가스 집이라는 걸 전혀 적어놓지 못했어요. 간판을 보니까 없어요. 네. 그다음 여건이 돈가스를 아까 말씀하신 아버님이 또 이 식당에 오신 적은 있습니까? 네, 오셨죠. 네. 딱 한 번 드셨어요. 그리고는 다음엔 절대 갖고 오지 말라고, 집에도 갖고 오지 말라고. 왜요? 맛이 없다고. 아이고. 요새 또 돈가스 만드는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공장에서 웬만한 냉동 돈가스 사서 튀겨 먹어도 웬만한 맛은 나는데. 긴장을 해서. 화장실? 예예예. 저도 화장실. 왜 그들 그래요? 아. 뭐야? 네네. 왜들 이러지? 예. 이런 적이 없는데. 이거 지금 음식 맛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을 연거푸. 예, 왜 이렇게들 긴장하시죠? 아까 저 사장님은 들어오실 때도 화장실 가셨는데 중간에도 가시네요. 어지러? 왜? 이거 뭐요? 이거 맛있는데? 청귤. 여기는 그냥 수제차 위주로 밀고 나가도 될 것 같은데.
네. 응? 소주 안 드세요? 네. 비수기야 철분제 먹었더니 미치겠다 왜 이러지? 아 씨발 진짜. 어지럽고 네 조금 어지러워. 네.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네. 잠깐 앉아가지고 좀 쉬고 너무 긴장하면 어지러워져. 네. 좀 어지러우세요? 저 때문인가요? 네. 제가 너무 집요하게 질문을 했나요?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냥 거기서 대답해 주세요, 지금. 아니요. 예. 너무 불편하시고 긴장되시면, 예. 편하게, 예, 거기서. 네. 예. 왜? 거기서 하시니까 훨씬 편하세요? 한 번만 더 갔다가 와서 이제 자리에 앉을게요. 예. 와. 철분제 빈속에 먹으면 안 되는데. 속 되게 아픈데. 네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네. 네. 아니 근데 강의도 좀 하시고 뭐 네네. 그러셨다 그래서 네. 어, 초등학교, 중학교에 가서 수업 시간에 가서 하는 거라서 학생들이잖아요. 예. 네. 저희를 저 학생들이라 생각하시고 예, 여기다 학생들이라 생각하시고 카메라 감독님도 저 학생들 편하게 편하게 네. 예, 지금 저 약간 좀 긴장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배종원 대표가 배종원 대표가 놀랐습니다 지금. 그럴 때는 이거 드세요. 아 씨발. 청귤차. 맛있네. 예.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돈가스 전문점으로 가는 음식점인데 돈가스를 미리 만들어서 냉동했다는 걸 튀겨서 낸다는 건 좀 제가 볼 때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를 매일매일 만들어서 냉장 상태에 있는 돈가스를 하루에 최소한 50장씩 튀겨낸다. 쉽지는 않아요. 잘 한번 고민해 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흘치 50장을 하면 50장 돈가스 만드는데 몇 시간 걸리세요? 3시간 반 동안 밀개빵하고 통에 담고 치우는 것까지가 3시간 반이고 전날 두드리고 하는 작업은 또 한 3시간 이상 걸려요. 그때는 동생들이 같이 와서 네. 이게 왜냐면 돈가스 전문점이 되시려면 최소한 하루에 50장이 뭐예요? 한 50장을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매일 50장을 이렇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50장씩? 그럴 수 있을까요? 그냥 지금 상황 때문에 무조건 할 수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능한 내 몸이건 이 여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뭔가를 시도해보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노력한다고 막 자신감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이거 당장 사장님 내일 50장 다 튀겨버리면 가게 난리도 아닐 건데 혼자는 당연히 안 될 것이고 사람이 한 명 더 있다고 해도 쉽진 않을 건데 저도 이거 혼자 앉아서 50장 만들기 쉬운 거 아닌데 한 25개. 하루에 25개까지 튀겨보셨어요? 네네. 정말 해줄 수 있어요. 네. 몸살 날 건데 하루 50장 튀기면 일단 걱정이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아까 주방에서 또 말씀드리지만 돈가스 2인분을 튀기는데 막 이 온 소리 기름 냄새로 막 자욱한데 이거를 만약에 2장 튀겼는데 곱하기 25번을 더 튀긴다고 생각해보세요. 50장이면 25번인데 그럼 어마어마할 건데 여기 그러게 지금 두 접시 나오는데 그 기름 냄새가 나는데 지금 왜냐면 제가 배불러서 그런 게 아니라 만족도가 되게 떨어지는 게
음식 준비하시면서 기름 냄새를 너무 많이 맡으니까 느끼함이 일단 있는 상태에서 돈가스를 받아갖고 만족도는 더 떨어져요.
정영진 최욱의 매불쇼. 네, 반갑습니다. 정영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욱입니다. 압도적 재미 매불쇼 진짜 생방으로 목요일 함께하겠습니다. 네. 목요일이면 현진영 대회 있는 날이죠. 네, 아, 오늘 그야말로 거물이 옵니다. 대여하는 아깝습니다. 아, 네. 이제 노래 못 불러. 아, 노래 못 부르구나. 아, 눈물 거둘 뻔했네. 아, 큰일 날 뻔했습니다. 김정민 씨가 네. 오늘 현진영 데이 함께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반쪽짜리 현진영 데이로 진행이 된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래가 나갈 때, 라이브로 나갈 때는 잠시 멜론 듣고 멜론 들어야 네, 됩니다. 또는 뭐 유튜브로 건너오셔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출발에 앞서서 네. 오프닝 저희가 공모 중이지 않습니까? 아유, 정말 많은 분들이 보내주실 걸로 예상했습니다만 달랑 2개 왔습니다. 작곡가 파울로님이 실제 작곡가래. 아, 그거 어떻게 믿어? 야, 내가 그럼 뭐 내가 김영석이라고 하면 너 믿을래? 아, 그런가? 네. 아, 그럼 들어보고 우리가 판단을 그래, 그래. 할까요? 네. 파울로님 거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파울로 한번 들어볼까요? 타타타탈라. 매매매매매. 너는 매매야? 아이고 탈락. 네. 자, 그리고 노일준이라는 분이 네.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분도 작곡가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일준 들어보죠. 뭐 이게 뭐야? 뭐야 이거? 파울로한테도 안 되네. 아,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새로 들으면 좀 어색하거나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죠. 아니, 이거는 오래 들어도 정이 안 드는 거. 그건 맞아. 아, 이거 네. 탈락이야. 아, 이게 쉽지가 않네. 아, 쉽지 않네요. 계속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불쇼 감성에 딱 맞는 그런 시그널이 도착하고 반응이 좋으면 그걸로 저희 평생 갑니다. 네. 일단 파울로 노일준 탈락. 음. 앞으로 더 도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난 빵빵하면서도 촉촉한 게 좋아. 난 부드러우면서 쫄깃한. 체육 정영진 씨, 그거는 rum랑 멘트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아니, 전 하르데마 쑥떡 식빵을 말한 건데요. 저도 치토스 식빵 말한 거예요. 타르데마? 그게 뭡니까? 아니, 서울 3대 빵집 하르데마 몰라요? 유기농 재료와 천연 효모만 사용해서 아주 쫄깃하고 촉촉한 빵을 파는 타르데마. 네이버에서 타르데마 검색해서 편하게 택배로 주문하면 집 앞에 딱. 저 슈퍼스타 최욱은 오늘부로 비혼자임을 선언합니다. 최스타님, 연간 2만 쌍 이상 상원이 되고 있는 여보야 서비스를 알고 계십니까? 저 정기자, 나 슈퍼스타요. 내가 결혼정보회사에 어떻게 찾아갑니까? 여보야는요 셀프 중매 서비스이기 때문에 직접 가실 필요가 없어요. 돈이 한두 푼 드는 일이 아니지 않소? 여보야는요 상인을 위해 사용된 비용을 100% 환불해주고 결혼할 때 100만 원, 아이 낳으면 200만 원의 축하금까지 준답니다. 그래도 난 경력이 있는 분들이 더 좋던데. 초혼도 재혼도 인연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에서 여보야를 다운받으세요. 보험 좀 잘하는 사람 없어요? 보험 들게? 전에 보험 설계해준 친구가 직업을 바꿔가지고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가는데 진짜 내일처럼 상담해주는 데는 있지. 전문가가 1대1로 붙어서 내가 가입한 보험을 싹 점검해 주는데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보장은 높일 수 있어. 비싼 거 아니에요? 아니 무료야. 어딘데요?
올보넷이라고. 전화번호가 1670-7630. 객관적인 분석, 맞춤형 설계, 올바른 보험, 올보넷으로 지금 전화하세요. 삭제되었습니다. 뭐야? 벌써 아침이야? 언제 잠들었던 거야? 당신의 불면증 우유베개가 삭제해드렸습니다. 그럼 내 피로는? 찌뿌둥한 통증은? 당신의 수면 고민을 우유베개가 순간 삭제해드렸습니다. 말도 안 돼. 이런 개운한 아침은 처음이야. 수면 고민 있으세요? 15만 명이 선택하고 공감한 수면 공감 우유베개. 지금 수면 공감 공식몰에서 우유베개를 구매하고 배송 메시지에 합당을 적어주세요. 우유베개 전용 커버를 보내드립니다. 오늘부터 푹 자게 해드릴게요. 수면 공감 우유베개. 압도적 재미 매불쇼는요. 서울 3대 빵집 타르베마 셀프 결혼중개 앱 여보야 보험 비교 올보넷 수면 공감 우유베개와 함께합니다. 네, 오프닝 시그널로 채택이 되면은 최소 100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최대 1억까지. 여러분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원이라고 보면 되죠? 이런 경우는 100만 원이야. 그 100만 원이 어딥니까? 네. 아무튼 100만 원에서 1억까지 책정해두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뉴스 한번 만나볼까요? 후동본부 사이다 헤드라인. 어서 오게 최짜장. 반갑습니다, 국장님. 자, 오늘 기자는요, 그 정말 치열하다는 매불 정글에서 살아남은 그런 신입 기자입니다. 김다연 기자, 어서 오게.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출연의 행복한 김다연입니다. 아, 김다연. 자네만 행복해서는 아니 되네. 네, 그렇죠. 나오면은 무조건 이제 여기가 이제 무덤이 되는데, 김다연 기자는 지난번에 의외로 좀 호평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살아남는 이유가 뭔 거 같나? 우리 김 팩이랑 앞에, 봐주신 덕분에 그런 걸로 살아나면 안 돼. 그건 안 돼, 안 돼. 젠더 감수성에 어긋나네. 워터법도 결국은 이제 실수에 의한 건데 네, 맞아요. 그 실수가 계속되진 않거든. 맞아요. 오늘 잘 좀 살아남았으면 좋겠네. 열심히 공부해왔습니다. 아무튼 여기 계속 함께 하고 싶은 의지는 있나? 네, 그럼요. 그럼 왜 그럴까? 일단 나 제가- 같으면은 사실 더러워서 안 할 것 같거든. 뭐 죄다 다 욕하고 나도 뭐 하루에도 12번씩 집어치우고 싶은 마음이 크네. 12번? 네. 오늘 약속하구만. 네. 나머지 1000번은 다 행복합니다. 저는 그래도 두 분이랑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저한테 너무 좋은 기회다 보니까 즐겁게 방송할 수 있고 또 시청자분들이 제가 공부해 왔던 걸 알아주시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좀 뿌듯하더라고요. 그 아침에 바로 돌변하시니까 이것도 그런 거 너무 믿지 말고. 아 진짜요? 이분들 믿고 가지는 마. 절대 안 돼. 바로 휙휙 돌아선다고. 그래서 일단 열심히 꾸준히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를 좀 한번 만나봐야겠네. 양파 닮았다는 분들이 많네요. 양파. 그런 얘기 예전부터 좀 많이 들었구만. 저는 양파. 사람 잘 못 키워요. 사람은 못 들어? 사람 닮았다는 소리보다 동물이나 캐릭터 많이 어떤 캐릭터 동물이지 혹시? 진로 개구리. 소수 진로 두꺼비 아닌가 두꺼비가? 두꺼비예요? 그럼 두꺼비겠지. 두꺼비. 두꺼비 닮았다는 얘기. 그리고 깐달걀. 깐 달걀? 네. 딴 거 나올까봐 네가 미리 연막 치는 거 아니야? 야, 무슨 많이 들었어요. 삶은 달걀 그 뽀얀 피부 얘기하는 거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찌됐든 전반적인 여론은 양파. 또는 오늘 이제 복장 때문에 그런지 이제 뭐 미망인 이런 단어도 좀 올라오고. 미망이 뭐야? 모르겠어. 복장이 소문가는 비만이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요. 실제. 에이. 그 단어 자체가 이제 안 들어가는데. 네. 자, 오소리 어때 오소리? 소리요? 응. 동물 오소리. 되게 귀엽지 않나? 됐어. 신경 말고. 자, 그럼 바로 한번 출발해 보겠네. 네. 자, 아, 첫 번째 개새끼 키워드 같은 무엇인가? 거. 역시 코로나19 현황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에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모두 50명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17일 만에 국내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내려갔는데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광주는 여전히 확산세가 잡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지역 발생 28명 중 광주가 15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광주 많아요. 네, 그리고 또 수도권에서는 전날 경기 수원시 교인 모임과 또 고양 원당성당 교인 등이 포함된 방문 판매 관련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다고 합니다. 뭐 종교 뭐 교회, 절, 성당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 판매 이쪽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코로나19 저 세계 현황을 잠깐 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어느새 1,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중 전 세계 감염자와 사망자 절반 이상이 미주 대륙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미국과 브라질은 7월 초부터 새로 발생한 모든 사례의 약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4만 명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브라질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브라질 대통령이 확진됐어요. 네. 그동안에 사실 좀 정신 못 차린 행동 많이 했잖아요. 네, 결국 이제 확진된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19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으로 좀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일단 봉합입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 처리 방향을 놓고 대립을 이어가던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그 언제 입장이에요? 오늘 오전 10시 입장입니까? 네, 오늘 최종 바로, 입장이에요? 네, 가장 핫도로 뜬 기사를 이제 어제까지 찾아왔습니다. 뭐 계속 왔다 갔다 맞아요. 하다가 이제 오늘 오전에 최종 입장이 나왔는데 어찌됐든 추미애 장관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이 검언유착 그거 관련해 가지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했으니까 거기서 해라. 요거 이제 하나 지시한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했나 보군요. 네, 역시 이렇게 지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추윤 갈등이 일단은 봉합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봉합됐으니까 넘어갑니다. 네. 네. 자, 요 뉴스 원래 관심이 좀 있었나? 네, 계속 어제부터 찾아봤는데 갈등 대립이 더 심해질 줄 알았는데 수용을 하면서 일단락됐다라는 생각은 조금 들어요. 누구 편이야? 저요? 얘기하게. 관점이 들어가야 돼. 뉴스에 관점이 들어가야지. 누구 편이야? 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말을 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런지? 그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지휘하라라고 지시를 요청을 했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꾸 말 이렇게 너무 때리다 거기까지만 하게. 네. 그래. 얘가 너 죽이려는 시작이었어. 안 넘어가서 다행이네. 잘못하면 갈 뻔했네. 야, 이거 뭐 미끼 던지니까 바로 보네. 나 깜짝 난 너무 놀랐어요. 지금 몰라요. 이렇게 넘어가게 그냥. 낚시하는 입장에서도 놀랐습니다. 네. 그냥 미끼도 안 썼는데 바로 물어버려가지고 깜짝 놀랐네. 긴 낚싯바늘. 네. 자, 그러면은 검언유착 의혹 관련해서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은 또 뭡니까? 이제 청국장님께 묻는 청국장님한테 물어야지. 네. 요 코너 요새 아주 좋거든요. 오늘 좀 일찍 묻는구만. 네, 요새 요거 좋습니다. 대신 나는 이제 풀병 고쳤네. 풀병 고쳤어요? 옷부터 봐. 원병이야 이제 오늘. 화사하네요. 당신들이 뭐라고 하든 그보다 내가 더 분노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엄청 공감할 거야 오늘. 자, 원병입니다. 원병. 따뜻한 병에 걸렸습니다. 날씨 계절에 맞춰서 가는군요. 뭐 날씨 영향도 있고. 네. 댓글에 자꾸 풀병 그래서. 풀병. 이든이 물어보길래 이제 원병으로 가기로 했어. 이든이가 풀병이 뭐냐고 물어봤군요. 자, 그러면 청국장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네,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들의 구체적인 신상 정보를 공개해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경찰의 수사만에 올랐습니다. 다 사형시켜 그냥. 누구를 사형시키라고? 거야? 누구를? 아까워 교도소. 그러니까 누구를 사형시켜? 몰라. 사형시켜라. 이 새로운 용어가 등장을 했어요. 무조건 사형이 디지털 교도소. 네, 이 새로운 용어가 교도소 아깝다. 등장을 했더라고요. 네.
흐름은 타라. 그런 하지 말고. 디지털 교도소. 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겠나? 네, 일단 이 사이트 운영진이 사이트 소개 코너에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서 악성 범죄자들이 점점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관대한 처벌의 한계를 느껴서 신상 정보를 직접 공개해서 또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한다라고 운영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법부가 너무 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니까 이거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재판이라도 좀 받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디지털 교도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신상을 공개한다는 거구나. 30년을 공개한다고. 30년을.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야? 교도소장은 누군가? 본인이야, 본인. 그러니까 본인이 우리나라의 대법원적 역할을 하겠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지금 사람들한테 반응을 좀 끌어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옹호를 받고 있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있다 보니까 시원한 맛은 좀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그런데 이게 과연 옳은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또 국장님께서 한마디 좀 쳐줘야죠. 옳고 그름 지금 따져서 뭐 할래? 옳고 그름 따져서 뭐 할 겁니까? 왜요? 어? 국민이 분노하고 있어요. 그 공감 못 합니까? 아, 포퓰리즘 갑니까? 아, 무조건이야. 네. 그러면은 이게 그 자신의 잣대에 맞춰서 신상을 공개하게 되면은 선의의 피해자 또 나올 수 있는 선의의 거 피해자, 뭐 아니겠습니까? 작은 그런 것 때문에 네. 지금 초과상관 안 태울래? 아, 오늘 컨셉 잘못 잡았네. 너무 넘어가네. 이거 지금 시켜 그냥. 경찰이 수사 시작했나요? 네, 경찰이 이제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도소장은 난 걱정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던데. 네, 각오를 하고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사이트가 딴 데 어디 있어가지고 네. 어차피 난못 잡을 걸. 네, 맞아요. 이게 이 웹사이트가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가 돼서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이버 명예훼손, 또 모욕죄 영향은 전혀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니 그 서버가 미국 아니 저 동유럽에 있는데 네. 그 사람을 추적할 수는 뭐 추적하는 건 어려울 수 있으나 잡았을 때는 처벌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잡지를 못할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 잡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본인 입장이에요, 본인 네, 입장. 그렇죠. 네. 방탄 서버라서 네. 이거는 너는 나 못 찾을 거다. 그러다가 잡힌 사람들 많이 있는데. 아, 많이 있습니까? 예전에 그 조주빈부터 해가지고 다 걔네들도 그랬지 뭐. 네. 그래도 법 위반으로 따를 책임도 이분은 감수하고 있다고 밝히더라고요. 뭐 어찌됐든 간에 본인은 뭐 정의의 이름으로 이걸 시작한 것 같습니다만 이거는 사실 뭐 옳은 일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 네. 본인이 어떻게 그걸 다 판단해?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우리나라 법치국가인데 뭐 신뢰하든 안 하든 어찌됐든 법에 따라야죠. 이거는 뭐 저는 옳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갑니다. 네, 바로 다음 뉴스는 그럼 제가 지금 저 청국장님한테 묻는다. 이게 지금 코너가 잘 안 사니까. 그러면 제가 청취자한테 묻는다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네. 청취자분들에게.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는데 수요 난장판 관련해가지고 진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의견을 좀 구하고 싶어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 아니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고 대답을 주신 거를 100%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진지하고 신중하게 의견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네는 혹시 수요 난장판 들어본 적이 있나? 이 수요 난장판 지금 뭐 댓글상 여론이 매우 좋지 않은데 사실 뭐 우리 프로그램은 뭐 지상파도 아니고 어디 뭐 심사 받는 것도 아니고 기계적 중립을 굳이 맞출 필요 없습니다.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재호 아저씨 개인적으로 전혀 만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 딴에는 어쨌든 대한민국 여론이 반반 아니겠습니까? 그 여러 의견에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옳든 그르든 간에 존재하는 목소리니까 요걸 좀 담아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데 이제 기왕이면 그 목소리를 내줄 사람이 조금 유연하고 재밌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래서 그 전에 뭐 이봉규도 왔다가 날라갔지요. 박종진 저 멀리 날라갔지요. 다들 이제 날라가고 남은 사람이 없는데 요거 여러분께서도 불편하다 하면은 없애겠습니다. 예.
자, 폐지해라 1번. 야, 그냥 그래도 유지해라 하면 2번으로 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주신 의견대로 갑니다. 자, 지금 기계적 중립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폐지가 1번이죠? 예. 사실 우리 프로그램은 눈치 볼 사람은 광고주도 아니고 삼성도 아니고 정치권도 아니고 오로지 청취자 아니겠습니까? 현재까지 그 생방송 지금 달리는 거 말고 과거에 달렸던 걸 보면 1번이 이제 압도적이죠, 네. 사실. 자, 솔직하게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대로 무조건 수용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 이제 불편한 의견을 수요 난장판에서 얘기할 때 우리 진행자 입장에서 그거를 같이 동의한다거나 같이 수용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 아니지 않았습니까? 자, 어찌됐든 여러분 의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생각보다 정말 근데 많은 분들이 의견 주고 계시네. 생각보다 2번도 꽤 계시네. 2번 많아요? 네. 욕하면서 곤란다는 분들도 계시고. 진짜 이거 진지하게 여쭤보고 싶어. 나는 이제는 결론을 지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우리 프로그램에 이제 광고가 많이 있는데 광고 중에서도 이제 코미디 여러분께서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는데 데지어트 광고 정말 듣기 싫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완판됐어. 그러니까 나는 뭐가 진짜 여론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일단 지금까지는 2번이 좀 많아요. 2번이 많아요. 네. 이거 뭐 저희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이 뭐 보고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네. 1번, 2번이 뭐냐고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데 1번이 폐지입니다. 1번은 야 됐다, 불편하다, 내가 여기서까지 그런 얘기 들어야겠느냐, 폐지 1번입니다. 네. 세상에 존재하는 이야기 듣는 거 나쁘지 않다, 그래도 제일 재밌지 않느냐 2번입니다. 뭐야? 생각보다 2번이 많으시네. 생각보다 많은 게 아니라 다 2번인데. 왜 이러면서 이렇게 악플을 그렇게 다는 거야? 이거 나 진짜 너무 어지러워. 뭐가 세상에 진짜인지 모르겠어. 어제 댓글상으로는 다 욕이었어요. 무조건이죠. 네, 다 욕이었는데. 근데 또 하나, 그러면 좋다. 세상에 존재하는 여론 수용하는 것까지는 좋다. 대신에 게스트는 바꿔라 라는 의견은 저희가 수용하기 어려운 게 없어. 남은 사람이 없다고. 누구 부를래요? 네, 없어. 여러분 추천을 해봐요. 그러면 윤상현 날라가, 여러분이 날렸잖아요. 그 다음에 박종진 저 끝에 쓰레기통에 지금 들어가 있죠. 없어요. 자, 여러분도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딱히 마땅한 사람이 없는 모양이에요. 네. 박종진 다시 부르래. 그래놓고 또 내팽개 치실 거잖아요. 자, 일단은 그러면 대략 2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여론을 조합을 하면은 이 통계를 내면 또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형이 얘기해. 아니 이건 뭐 지금 이제 몇몇 추천은 오고 있어요. 황교안이라든지 몇 분 있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람 중에는 뭐 지금은 현재가 제일 난 것 같다. 네, 이런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게 이건 정리하겠습니다. 뭐 여러분이 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네네. 자, 그러면은 수요 난장판은 당분간 격주로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결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뭐 준비된 소식 있나? 네, 청국장님께 질문하는 거 다시 들어갈까요? 먼저. 네, 신현준 씨의 전 매니저의 양심 고백입니다. 삶의 의욕을 잃었어요. 제 명예를 찾기 위해 고백합니다. 라고 해서 신현준 씨와 친구였던 무려 동반 세월이 13년이었던 친구가 고발을 했습니다. 7, 8년간 매니저 20명을 교체를 했지만 배우는 여전히 불만투성이었다고 합니다. 김 대표는 업무에 대한 압박감도 심했다고 하는데요. 욕설과 불만은 물론이고요. 또 배우의 영역이 확대되길 바래서 현재 연기와 MC를 이렇게 같이 겸업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계속 김 대표를 야라고 부르면서 영화를 가져오라, 또 신현준 씨에 대한 영화계의 니즈가 많지 않은 시기에도 빨리 가져와라 라고 재촉을 해서 부담이 매우 컸다고 합니다. 네, 이순재 선생님의 매니저의 사건 공소 터지고 나서. 이후 같은 결의
폭로가 이어진 겁니다. 신현준 씨, 이제 정영진 씨랑 매우 돈독한 관계로 세간에 알려져 있지요. 나 번호도 없어. 야, 또 바로 삼각기 들어가네. 나한테 그렇게 자랑하더니. 언제 잘하는 와, 나랑 키도 비슷하다. 같이 방송한다. 그렇게 자랑하더니. 마음대로 해라. 바로 이제 삼각기 들어가네요. 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 네, 내용을 보면은 뭐 사적인 일을 많이 시켰다. 네. 그리고 돈을 많이 그쵸, 주지 않았다라는 맞아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돈 문제가 이제 결국은 핵심같이 보이는데 많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제 뭐 월 60 받았다 이제 이 네. 그건 이제 초반에 초반에 이제 그랬고 2년 동안.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오랫동안 함께 했는데 내가 이 일을 해서 순수하게 번 돈은 1억 미만인 것 같다. 이렇게 13년 동안 네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신현준 씨 측은 이게 거짓 주장이라면서 구체적 입장을 또 밝힌다고 하네요. 앞으로 네. 새로운 또 입장을 밝힌다고 하는데 이거 이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사실 한번 공론화되면서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씩 발전 단계로는 가겠죠. 근데 이제 헤어진 그 매니저의 상태라 그러니까 헤어진 사람이잖아. 뭐 과거에 같이 일을 했지만 네. 지금 이제 떨어져 있는 사람이니까 네.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100% 믿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인데 일단 양쪽의 얘기 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약간의 이제 증오심 같은 게 조금 더 첨가될 가능성이 있다. 감정 같은 게 좀 남아 있다. 감정이 좀 들어갈 수 있다. 요거는 뭐 더 이야기를 더 붙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한쪽 말만 나온 그렇지, 상황이니까. 그렇지. 네. 근데 어찌됐든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앞으로 좀 많이 나오겠네요. 그 이순재 선생님 매니저 폭로 이후에 나도 잠깐 매니저 있었는데. 아유 지금 형 선제적으로 자기 고백해. 내가? 선제적으로 가자. 조금 잘한 거 같은데. 선제적으로 가. 실수 몇 번 봤잖아. 봤었어요. 네. 내가 좀 잘못한 거 같았어? 형이 그 친구를 폭로해야 돼. 맞아. 형이 그 친구를 많아 진짜. 폭로해야 돼 정말. 근데 그 현업에 씨발. 계신 분들이 이런 관련해서 인터뷰를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네, 근데 터질 게 터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니저 사회에서 이야기들이 사실 많이 되어졌었다. 뭐 그런 인터뷰 내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이번에 그냥 좀 매니저라는 직업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는 기회로 좀 삼으면 어떨까. 네. 그러니까 뭐 합의점을 좀 찾아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무슨 개인 심부름꾼에서 완전히 뭐 이 사람을 매니지하는 진짜 이런 사람들까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것 같은데 네. 이 매니저란 직업 자체에 대한 선정리 한번 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땠어요? 네, 오늘 네. 즐거웠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갈수록 격렬한 고혈압이 걱정이네. 예전엔 술 마셔도 걷긴 했는데 요새는 수소의 힘으로 건강 나이를 되찾는다. 프리모 H. 미국에서도 소문난 수소 캡슐. 프리모 H는 몸 안에 수소를 발생시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수소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고혈압, 당뇨, 수치와 피로까지 싹. 칼슘,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항산화 미네랄로 면역력 증진에 만성질환 예방까지. 프리모 H가 정답이네. 지금 프리모 코리아 공식몰에서 할인가로 만났습니다. 할인 코드는 채널 공지사항을 참조하세요. 건강한 하루의 시작. 프리모 코리아. 아유 사랑하는 우리 딸 아빠랑 각질놀이 할까? 싫어. 아빠 발톱 너무 두껍고 색깔도 이상해. 이 녀석 그럴까봐 내가 캐라셀 네일 준비했지. 갈라지고 두꺼워진 발톱 무좀이 싹 사라진다고. 근데 아빠 발톱 너무 푸석푸석해. 그래 캐라셀 네일로 발톱 영양까지 관리할게. 미국 판매량 1위, 600명 임상 실험을 거친 전 세계 48개국 손발톱 케어 압도적 지배자 캐라셀 네일. 2주 후 달라진 손발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캐라셀 네일을 검색하세요. 아직도 무작정 긁고 계신가요? 땀이 나고 민감해지면 신속한 피부 진정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긁지 말고 글루타셀을 뿌려보세요.
노조의 시위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노조위원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작가들은 하루 2시간의 사립적인 노동시간과 특혜 특유의 방송농단에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 작가들의 면역력을 보장하라! 보장하라! 작가 노조를 포함한 전국의 노동자들에게 비타민C 충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만들었다. 유자를 통째로 발효해 통째로 삽집한 유자 효차. 여름엔 에이드로, 겨울엔 유자차로. 유자 효차. 유자차의 새로운 패러다임 유자 효차. 네이버에서 유자 효차를 검색하세요. 압도적 재미 매불쇼는요. 건강을 말하다 프리모 H, 손 발톱 건강, 캐라셀 네일, 가려움 완화제, 글루타세, 간편한 유자차, 유자 효차와 함께합니다. 네. 여론이 또 다시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수요 난장판. 네. 지금 기계줄 중계 그만 지키라고 또 다시 시작됐어요. 아, 한참 그 번호 올릴 때 뭐 하셨어? 아, 왜 이제 여론조사 딱 끝났는데 또 그러셔? 아, 여러분들 좀 자중하세요, 좀. 자, 그러면 법조인 만나러 출발합니다. 신유진, 신중권 변호사의 세상에 이런 변이! 자, 정관예우 전혀 없는 코너입니다. 신유진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신중권입니다. 네, 자 신중권 씨 어서 오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자, 두 분 잘 지내셨고요. 예, 잘 지냈습니다. 아, 근데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게 우리 신중권 변호사. 예. 이 겉멋이 들고 있다는 거. 이거 조금 좋지 않은 시그널입니다. 이때가 제일 위험하지. 위험하지. 아니, 건물도 아니죠. 아니, 그 너무- 방송 소리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제가 이게 자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때가 제일 위험하죠. 이때 이제 문제 터집니다. 네. 그래서 옷 같은 게 지금 굉장히 뭔가 패셔너블합니다. 일단 선배가 있잖아요. 정영진이랑 좋은 선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미끄러져. 네, 어떻게 하다 망하는지를 딱 이 시점에 미끄러진 거지? 공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 예, 알겠습니다. 어설프게 좀 매니저 두지 마시고. 예.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준비한 이야기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정말 딱 맞는 주제 갖고 오셨습니다. 순정에 관련해서 판사가 지금 욕 엄청 많이 먹고 있거든요. 우리 또 판사 출신이니까 이 관련해서 하나 중에 하나도 제 동기입니다. 같은 반 같은 조입니다.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입니다. 너무 재밌겠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약간 조금 안쓰러운 면도 좀 있어요. 못 먹고 있는 거 보니까. 아, 그거를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뭐 정리를 좀 하자면은 이 성착취 영상을 배포한 손정우가 9개의 혐의로 미국으로부터 이제 그 송환 요청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머지 8개는 한국에서 1년 6개월 살면서 다 이제 털어냈습니다. 처벌이 끝났고 나머지 이제 하나 자금 세탁 관련해 가지고 송환 요청이 된 건데 요거를 이제 우리나라 법원에서 불허하면서 여론이 매우 안 좋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손정우의 아버지가 여기서 또 신의 한 수를 듭니다. 요청을 못하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자금 세탁과 관련한 부분에 고소를 해버려 자신의 아들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이거 변호사가 똑똑한 겁니까? 이 영화 마더가 생각나더라고요. 영화 마더에서 그 엄마가 그 아들을 구명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는데 네. 결국에는 아들이 범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끝까지 이제 아들의 범죄를 묻고 했던 그 노력이 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 영화랑 그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은 뭐 그런 감성적인 이야기는 할 시간이 아니고요. 네, 법적인 이야기. 예, 지금 뭐 보겠습니다. 비난의 목소리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 그걸 뭐 다시 반복하는 건 사실은 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왜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했고 그다음에 그 판결에 논리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 이런 좀 품격인 매불쇼에서는 좀 그쪽 방향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뭐 1년 6개월 산 거 그 형 자체도 너무 낮다 이런 비판 많은데 뭐 지금 얘기하는 그거 뭐 지금 얘기해봐야 뭐 의미 없는 거고 송환 불허한 것 요거 왜 불허했는지 우선 이 송환 요청했을 때 처음에 내세웠던 게 범죄가 6개 제목에 9가지 혐의예요. 그렇죠. 그 제목이 뭐냐면 그 아동 음란물 광고 음모, 그 다음에 아동 음란물 광고, 그 다음에 미합중국으로 수입하기 위한 미성년자의 노골적인
제작, 그 다음에 아동 음란물 유통 음모, 그 다음에 아동 음란물 유통,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금 세탁이에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아동 음란물 광고 음모, 그 다음에 아동 음란물 광고, 이거는 우리나라에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인도를 하려면 양 국가에 다 처벌하기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자체적으로 요거는 뺐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다음에 뭐냐면 그러니까 미합 중국으로 수입하기 위한 미성년자의 노골적인 성표현물 제작하고 아동 음란물 유통 이 부분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았어요. 네. 1년 6개월 안에 들어가는 거군요. 그래서 그거는 이미 처벌받은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도 빠졌어요. 네. 그래서 남은 건 뭐냐? 자금 세탁만 남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는 요 혐의로 해가지고 인도해 달라고 지금 요청한 상황인 거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어차피 아동 성착취 이 영상으로는 사실은 처벌하기 어려우니 자금 세탁으로 잡아들여서 어쨌든 아동 성범죄, 아동 영상물 같은 제작한 거에 대한 죄를 좀 세게 한번 물어보겠다 이런 거죠. 그렇죠. 네. 의도는 원칙적으로 뭐 처벌 자체가 아예 불가능했던 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원래 그 보증이라고 있어요. 이게 그 나라에서도 이 인도를 구하는 거 외에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보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범죄인이었던 그 손정호 쪽에서 주장했던 건 뭐냐면 이런 보증이 없다. 혹시나 내가 또 이 범죄 인도를 구했던 이 혐의 말고 혹시나 또 다른 혐의로 내가 처벌받으면 어떡하느냐. 이거에 대한 나 보증 못 받기 때문에 원래 그 보증 해요? 근데 뭐 그렇게 돼 있긴 하는데 실적으로 그렇게까지 실무상 뭐 보증을 명확하게 보증이라는 걸 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조약 자체에서 그렇게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미합 중에 그렇게 하기로 이거 기소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그걸 믿고 하면 되는 거지 꼭 보증이라고 뭐 서면을 해가지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손정호 쪽의 주장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대부분은 기각이 됐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소개가 안 되고 있긴 한데 그런 거 듣고 싶진 예,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인도 거절 사유가 크게 두 가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 거절 사유. 그건 뭐냐면 혐의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아니면 정치범. 이런 것들 경우는 아예 거절할 수가 절대로 거절해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송환 요청을 하더라도 무조건 거절해야 되는 게 정치범. 정치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 경우. 우리나라에서 재판이 같은 혐의로 재판 진행 중이면 거절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요청 들어가면 웬만하면 보내줘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보내. 원칙적으로 보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임의적 거절 사유라고 있는데 이거 약간의 재량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 내준 거는 약간 재량이 있기 때문에 그 재량 법인에서 이렇게 판단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우리나라 국민이다. 우리나라 국민을 우리나라 처벌할 수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해야지 왜 외국으로 보내서 하느냐. 소위 말하는 사법 주권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면 니는 자존심 상해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할 말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 충분히 사법권을 원래 못 믿으니까 사실은 여론이 미국에서 보내서 재판받아라. 네. 뭐 기껏해야 지금까지 본범에 대해서 1년 6월밖에 안 했는데 너네들이 해봤자 얼마나 하겠냐. 그렇지. 이게 사실 주된 이유인데 근데 이거는 뭐 법원 입장에서는 뭐 법도 이렇게 약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뭐 처벌하려고 해도 뭐 이렇게 뭐 여건이 안 되는 것뿐인 거지. 우리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보내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첫 번째이고. 이상한 자존심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현실과 얼마나 법원이 현실과 좀 괴리되어 있느냐를 보여주는 건데 내세운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어차피 여기 회원들에 대한 수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거를 다 회원들에 대한 수사까지 다 해서 이루어져서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 발본 세워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갖고 이거에 대해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손정호가 우리나라에 있어야 된다. 핵심 인력이니까. 예. 딱 이 사람이 이제 범죄의 주된 주범이니까. 이 논리가 약간 말이 안 돼. 자 여기서 분노 쭉 끌어올려주세요. 제가 그렇다면은 이 왜 국민들이 이렇게 공분을 사는지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해봤는데 사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범죄인 인도 결정이 전산화된 이후가 2004년도입니다. 200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무려 50억 건의 범죄인 인도 청구가 결정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불허한 결정은 정치범 1건이랑 공소시효가 만료된 거 3건입니다. 야. 굉장히 이례적이네 그럼 이번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불허된 것도 마찬가지로 정치범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국민들은 저도 그렇고 많은 법조인들이 인도 결정이 안 나는 경우가 공소시효가 만료됐거나 아니면은
그 정치적인 경우 빼고는 다 인도를 해왔고 인도 사유가 아예 부적절했다면은 이렇게 심판 자체가 열리지가 않거든요. 이게 모두 청구한다고 다 심판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재판이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도 그렇고 법조인들도 5월달에 그 아버지가 고소장을 접수했을 때 많은 이제 이런 평이 나왔어요. 지금 고소를 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절대적인 거절 사유에 해당이 되잖아요. 네. 재판이 진행 중이면은 절대적인 거절 사유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 5월달에 이미 아무리 고소를 한다고 해도 재판이 진행 중이려면은 검찰이 빨리 움직여야 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다. 미국이 성안 요청한 건 언제예요? 송환 요청한 거는 지금 그 전인데 이 사람이 지금 아마 출소한 지가 4월달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전에 출소 만료 전에 이미 또 영장이 나왔던 거죠. 근데 이걸 신경 한 가지 확보하기 위해서. 확인할 게 있는데 지금까지 통계를 얘기하면서 50억 건 중에 뭐 기록된 게 한 건이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 사람에 대한 인도 요청이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 뭐냐면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나라에 도망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외국에? 외국이니까 뭐 그중에 뭐 재미교포도 물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 나라에서 범죄하고 우리나라 도망가서 보내는 거야 당연히 보내줘야죠 그거야. 근데 그게 지금 뭐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범행을 거의 했는데 외국에서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준 경우가 있는지는 저는 그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가 비슷한 이유가 있는데 일본에서 한국 사람을 살인을 했어요. 일본에서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살인했는데 일본에서 범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거에서 송환을 요청했는데 보낸 적은 한 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 범죄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그러니까 범죄지가 중요한 범죄인들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한국 사람인데 일본에서 살인 사건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망왔는데 이 사람을 다시 일본으로 보내줬다. 그런데 결정문에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형사 범죄는 범죄지 관할국이 치안 당사자국 우리나라 미국 중 뭐 어느 하나로 일도 양단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범죄지는 그렇게 중요하게 또 볼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그래서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내세운 게 분색하다는 이유가 바로 저것 때문인 건데. 네. 자, 우리 신중원 변호사가 판사 지금 쉴드 치는 거 아닙니다.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욕했다가 지웠다가 지금 제가 난립니다. 말씀드린 팩트를 확실하게 아, 체크하고 비난을 한다는 얘기인 그렇지. 거지. 그건 맞는 말씀. 팩트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렇게 그렇지. 사실도 아닌 거하고 비난하면 안 그렇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그게 더 당연히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네. 얘 내세운 근거가 뭐 예를 범죄 뭐 발본색을 한다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공범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다음 인적사항 확인된 거는 이미 뭐 기소를 하거나 뭐 재판을 받거나 이렇게 됐어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 사람들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수사를 놨어요. 어떻게 보면은 법원에서는 검찰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공범수사 제대로 안 했느냐.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해라. 내가 손 좀 안 보낼 테니까 이제부터라도 해라라는 의미인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다음에 이게 또 우리나라 그 회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의 사람들도 많고 여러 가지 말씀하신 건 네트워크 범죄이기 때문에 꼭 지역이라는 게 사실은 범죄라는 게 중요하지 않은 범죄예요. 네. 그러니까 뭐 전통적인 범죄라면 뭐 우리나라에서 꼭 했기 때문에 범죄가 중요한 의미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사람 같은 그렇지가 않고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이제 공조를 통해서 수사를 지휘해야 되는데 뭐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우리보다 많이 앞서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손정을 여기 있지 않더라도 손정을 보낸 상태에서 공조를 통해 수사를 하면 되는 거지. 손정을 여기 있다고 달라지는 게 별로 없다고요. 네. 뭐 어제도 나왔지만 뭐 어제 도라고에서 나왔지만 이거 잘 다뤘습니다. 예를 들면 뭐 거기서 손정한테 물어봐가지고 야 너 이런 사람 아니야. 너 여기서 말한 거좀 내봐라 아래 얘기해봐라고 한들 손정에서 나올 수 있는 진술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손정은 여기 있느냐 아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없다는 없기 거야. 때문에 그래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유 내세우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이 결정문에서 저는 제일 납득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이 인도 사유와 인도하면 안 되는 사유를 비교해서 판단을 합니다. 근데 뭐 국제적 성격의 성범죄다. 그리고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 그리고 아동 성착취 범죄 및 국제 자금세탁 척결. 이런 국제적 협력. 이런 것은 인도해야 될 사유잖아요. 그런데 인도하지 말아야 될 사유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관련 범죄 예방과 억제 측면에서 대한민국에 손정우를 두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 있다. 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수사를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게 정말 대한민국에 상당한 이익이 있다.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신중관 변호사님처럼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사법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는 좀 그런 논리가 좀 더 확보했으면 좋은데 그런 말도 있지만 비교 형량 자체는 좀 모호하고 모든 형사처벌의 엄중한 처벌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우리도 공감한다. 그러나 하면서 논리가 비약했다. 논리가 조금
부실했다. 예, 부실했다. 네.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비난받은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뒤에 이제 물론 인도 버전 사유라고 명시적으로는 얘기들은 안 했는데 이제 비인도적이다라는 표현하고 범죄의 인권도 사실은 고려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약간 그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어차피 같이 수사해서 범죄 수익 은닉에 대해서도 이미 수사를 할 수 있었다. 근데 안 하는 바람에 결국 그거를 빌미로 해서 지금 범죄 인도를 청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그때 했었으면 그거에다 처벌까지 끝났어. 범죄 인도는 더 이상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안이었는데 그 검찰에서 그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는 바람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때 범죄 인도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놀라지 않았겠느냐. 그래 여기서 나왔었는데 근데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같아요. 에휴. 뭐 설사 뭐 수사가 검찰에서 뭐 일부러 안 했는지 뭐 그래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있을 거를 예상해서 그래 너 나중에 미국 가서는 대단하게 한번 크게 한번 처벌받아봐라 라고 해서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차피 얘가 범죄를 저지른 건 맞아요. 그게 처음 기소를 처음부터 했느냐 나중에 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 범죄인한테 너무 비인도적이라거나 뭐 인권에 부합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걸 내세울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법리적인 이야기는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판사 출신이고 마침 또 절친이니까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지 그러니까 지금 말한 거는 이제 법리적 명분이고 그러나 이제 그 명분은 다 우리 쪽에서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왜 이런 결론을 지었을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신정원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이게 언론에 너무 집중을 받은 거예요. 네. 너무 집중을 받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더 정의로운, 그러니까 정의로운. 그게 정의로운 것이 꼭 이제 예를 들면은 국민의 덕감정에 맞는 정의로움이 아니라 지금 이 결정문서도 굉장한 메시지를 담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정문 마지막에는 새로운 형사사법 패러다임이 정립되기를 희망한다. 이게 무슨 결정문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 사건만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있고 하니까 여기서 굉장히 뭔가를 멋진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이 정도면은 불허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납득되겠지? 요거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약간 그 선민의식 같은 거네. 이 여론이 지금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나는 여론에 영향 안 받아 이러면 나는 정말 이 사람만 공정한 사람이야. 공정하게 아주 냉철하게 보는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고 싶었다는 그래서 겁니까? 진짜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말이 있다, 당부할 말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결정문에서.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 입법적 조치, 수사기관과 법원, 새로운 형사사법의 패러다임 멋있는 말을 다 쓴 거예요. 아니 어느 결정문에서 이렇게 담화문인 줄 알았어요. 진짜. 아니 이거는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살리시네. 잘 살려. 어떤 무슨 정치인의 무슨 담화문인 줄 알았어요. 선언문. 범죄 민도조약이라는 게 예를 들면 두 나라 비교해서 저 나라가 세게 받으니까 저 나라로 보내버리자 이런 취지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중국으로 막 미국으로 파는 놈이 하나 있었는데 얘는 중국 가면 무조건 사형이니까 얘 중국 보내서 사형시키자 이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거. 그건 아닌데 사실은 이 사건이 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비교가 다르다고 생각하냐면은 이미 미국에서 수사가 다 됐어요. 이제 기소만 하면 되는 단계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수사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기존에 했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처벌 자체도 안 했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묻어버렸던 사건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지금 기소가 준비가 다 돼 있는 그 미국에 보내는 거랑 단지 뭐 도망왔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과거의 사건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각되든지 이거랑은 좀 다른 문제 같아요. 미국에서는 전부 다 돼 있는 거고 우리는 이제 막 이제 수사 이제 열심히 해봐야 되는 입장인 거고. 그래서 하여튼 나는 공정하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저는 뭐냐면 법원이 그러니까 현실과 좀 동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게 일부러 내가 현실과 동떨어져야지 하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 같고 이 기계적인 법조계이에요. 뭐냐면 이거는 불법적인 것도 아니고 이게 일본도 않고요. 하기부 자체만 보면 이거 뭐 논리로만 따지면 타당할 수도 있어요. 재량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부당하냐 부당하지 않냐를 따지면 부당한 결정이라는 법적으로는 틀리지 않나.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거기 대부분 판사들은 야 이게 왜 부법한 판결이고 뭐 문제가 있는 게 뭐가 있냐. 난 법률대로 다 했는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부당이냐 아니냐 정당하냐는 또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세운 것들이 보면
뭐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이유를 내세워서 하고 있겠지만 이 현실적인 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그냥 기계적으로만 이게 딱 마치 지금 이 신진일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는 공정하고 다른 거에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했다고 하는데 이건 꼭 법리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되냐는 건 전 사실 의문이에요. 특히나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예 현실을 아예 도외시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지금 내세웠던 근거들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물론 법을 개정해서 막 이런 뭐 아까 이러면 뭐 좀 더 강하게 처벌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차선책으로 우선은 좀 더 이거에 대해서 엄벌에 처할 수 있는 곳으로 보는 거 오히려 지금 그렇게 해야 지금 여기서 내세운 거 있잖아요. 뭐 이런 범죄를 예방하고 발본되고 제가 보기에는요 만약 이걸 미국으로 해서 20년형 받았다 이거 할 사람 없어요. 더 예방이 되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게 내세운 거를 만약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오히려 더 나은데. 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건 뭐 추정해서 답을 하셔야 될 질문인데 지금 현재 사법부에 있는 판사들은 이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합리적으로 그래도 잘 판단했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야 이거는 얘가 좀 이상한 행동을 했네. 아 쟤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할까요? 근데 이게 좀 이건 뭐 추정의 영역이지만 판사들이 참 소심하다고 봐야 되나. 그 판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추정하기로는 나 아니라 다행이다. 내가 아니라 다행이다.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맞대. 어쩌면 잘해야 본전이 밑져야 잘못하면 오히려 이렇게 되는 거고 잘해야 본전이에요. 그러니까 뭐 잘한 거 칭찬받는 것도 아니까 다행스럽게 내가 이게 뭐 휘말리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뭐 잘못했다고 해서 뭐 이거 잘못됐네 말았네 그 내놓고 비판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속으로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들어봤던 몇몇 분들은 조금 너무 그러니까 너무 뭐 국민의 법관적이나 이런 것들 너무 도외시하고 그다음에 너무 현실 감각이 없는 결정이 아니냐는 분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게 대체적인 시각인지는 알 수는 없긴 한데 변호사님 같으면은 만약에 현직이 있고 이걸 내가 맡았다 그러면은 이렇게는 판결 안 했을까요? 아니면 지금 어땠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이게 있어요. 솔직하게 갑니다 우리. 그 조직 안에 있으면 또 조직 논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저 판단하시기 전에 법리가 맞냐 틀리냐가 판결에 더 많은 영향을 줍니까? 아니면 이게 정당한 결과를 가져오느냐가 더 판결에 영향을 저는 법리를 떠날 수 없죠. 법리가 우선이죠. 근데 이게 주목을 안 받았다면 언론에 이렇게까지 주목을 안 받았다면 보낼 수 있다. 왜냐면 아직 우리나라에서 준비된 게 있나 검사한테 물어볼 거예요. 어느 정도 준비가 되냐, 수사가 어느 정도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기소해서 재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물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것보다는 미국이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재판부에서 이게 이렇게까지 주목을 안 받았다면 그러면은 검사의 의견을 따라서 이 청구가 법무부에서 왔으니까 인도 요청이 왔으니까 보내는 그래요. 것도 뭐 어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주목을 너무 받으니까 이 결정문이 다 돌아다니고 결정문이 온 이제 인터넷에 도배가 될 거니까. 딱 봐도 이거는 내부 결정을 위한 결정문이 아니에요. 이거 딱 이거는 대외 공포용이에요. 대외 공포용이구나. 이제 장수가 이거 몇 장이냐면 23페이지에 23페이지. 무조건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뭐 굳이 판단하지 않을 것 가지고 다 써 있어요. 지금 굉장히 자세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세간의 의혹이 이런 게 있습니다. 뭐 변호사를 아주 좋은 사람을 써서 뭐 이런 결정이 나왔을 것이다. 뭔가 그런 유착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그런 것들이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저는 솔직히 없다고 봐요. 그거는 아니고요. 예,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법무부인 이름이 있어요. 이사람도 아니고. 이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 대형 로펌도 아니고 그냥 중소 로펌일 뿐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봤을 때 법원에서는 법리에 따라 봤을 때 우리 국민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봤을 때 이상한 자존심 이건데 밑에 의식이야.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하는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법원 내에서 다른 국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 법원에 대해서 평가가 나쁘지 않아요. 법원 사업 절차 자체에 대해서. 양심편인데? 그건 떠나서. 우리나라 사람 아닌가 양심편? 그러니까 이런 법 체계 자체가 그건 어떻게 운영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막 배우러 오겠다고 많이 견학도 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부심이 있다고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한 반응이 나타나서 이제 자존심. 왜 이걸 미국에 보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런 게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는 거로 보여요. 아니 혹시 이 사람을 미국에서 또 다른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혐의 하나를 추가를 해서 재송하는 요구를 해요. 그러면 다시 보낼 지금 현재는 못 가는 거죠?
혼자 못 갈 거고 못 갈 거고 지금 죄송한 요구를 해요. 예. 근데 이게 되게 정치적인 것도 포함돼 있어요. 네, 이게 그냥 외교부를 통해서 외교부를 이루어진 통해서 양 국가에서 이제 협의가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 거라서 다시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판사 출신 아닌 제가 네. 현직 변호사로서 네. 이 사건 관련해서 제안을 하나 하자면 네.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그동안 약하게 양형도 그렇고 약하게 처벌되고 그랬는데 뭐 이 사건을 계기로가 아니라 정말 이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정말 깨닫고 있다면 앞으로는 이런 양형 사유에 대해서 디지털 성범죄는 이거는 굉장히 유포가 너무나 빠르고 확산 재생산이 너무나 손쉽게 빠르기 때문에 거의 뭐 지금 디지털 뭐 감옥도 있다 교도소도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한번 피해자는 일생을 어떻게 보면은 피해 의식에 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사건에 한해서는 양형 사유에서 감형을 하지 말자. 예를 들면 이 사건에서 감형된 사유가 나중에는 혼인 신고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런 뭐 초범이네, 나이가 어리네, 뭐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네, 뭐 혼인 신고를 했네 이런 감형 사유는 받아주지 않는 걸로 최소한이 아닐까 싶어요. 그거는 재량권에 대한 부분입니까? 근데 양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이제 양형위원회 마음대로 하기 좀 어렵죠. 네네네 완전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양형위원회에 있는 건의 내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전 덧붙이자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되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범죄 처벌하는 거에 대해서 왜 약하게 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그 수요를 우리가 창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희덕거리면서 이게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인터넷상에 퍼져있던 대부분의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이게 단순히 합의하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범행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그런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유통하고 돌려보면서 희덕거리고 이래 왔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단지 범죄자에 대해서만 엄벌에 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갖고 이게 근데 그거는 나는 동의하기 어려운 게 희덕거렸던 사람들이 엄벌에 처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지금. 그러니까 뭐 그게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아이 없어. 전반적인 여러 됐어.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렇게 희석시켜서 할 문제는 아니고 아니 어떻든 간에 희석거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네네. 말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따르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양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여러분 대수롭지 않거나 희덕거리지는 않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심각성을 모르고 넘어간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자체도 이미 우리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럼 문제가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 범죄자한테만 화살을 돌릴 게 아니라 어떻게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 범죄 자체를 예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한 사람도 비난해서 그 끝나면 다른 사람 또 나타나면 또 비난하고. 말씀은 맞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본 사람이 희덕거리는 사람이 비난하는 건 아니다. 이건 제가 말했던 진정은 아니거든요. 예? 아동 성범죄, 특히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최저 법정형을 지금 이제 10년 이하로 돼 있잖아요. 유포는 5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최저를 아주 더 많이 올리는 거는 국회의 몫입니까? 혹시 사실 이거 최근에 올린 거예요. 엠범 6년, 사건에서 5년 이상으로 네. 바꿨어요. 엠범 미니멈. 네. 그리고 지금은 다 바뀔 건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법이 뭐 약해서도 있지만 적용의 문제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5년 이하라고 해도 5년 하나요? 1년이나 2년 하지? 5년 할 수 있는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것들은 사회적 여론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갖고 비판을 하고 그러므로써 이제 법관들도 그런 걸 듣고 나서 이제 사회적 여론이 이제 엄벌 쪽으로 가는구나라고 하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꾸준하게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네. 근데 아무튼 뭐 역설적이게도 이 판사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러면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무거워서 그랬는지 웃음이 좀 부족해가지고 많이 좀 아쉬운데 이거 안 다룰 수가 없는 안 다룰 수 없는 문제고 워낙에 이걸 또 웃으면서 하기는 그렇게 또 어려우니까요. 알겠습니다. 두 분 혹시 그 가수 김정민 씨 좋아하면 약간 좀 구경하다 가세요. 네. 신준권,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중고차 거래를 상상해봅니다. 중고차를 사볼까요? 여기가 매물이 가장 많은 곳인가요? 자, 이제 팔아보겠습니다. 딜러들이 실시간 경쟁 입찰을 하고 있나요? 하나라도 아니라면 이제 눈을 뜨고 KB 차차차를 다운받습니다. 살 때는 최다 매물에서 더 좋은 차, 팔 때는 KB 인증 딜러 입찰로 더 좋은 가격.
중고차 사급할 땐 이거 하나만 기억합니다. 중고차 거래 필수 플랫폼 KB 차차차. 2020년 4월 글로벌 리서치 중고차 거래 플랫폼 리서치 기준. 이것은 피터팬 컴플렉스의 신곡. 지금까지 피터팬 컴플렉스의 신곡 레이크였습니다. 유튜브와 모든 음원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언제나 믿고 찾을 수 있는 곳 모아 저축은행. 다 같이 행복 모아 못돈 마련 모아와 함께 모아봐요. 넉넉한 한도 있는 모바일 대출 모아 희망을 함께 모아봐요. 낮이든 밤이든 언제 어디서나 모아 저축은행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행복을 함께 모아봐요. 모아와 함께 미래를 위한 선택 모아저축은행. 친구들한테 보육원에서 사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늘 친구들을 데려다주고 집에 가곤 했어요. 안녕하세요. 18 어른 신선입니다. 저희는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한 번쯤 용기 내어 말했다가 차별과 편견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저도 얼굴을 보이고 목소리를 내는데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보육원 출신이라고 차별받지 않는 사회, 편견 없이 우리를 바라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18 어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압도적 재미 매불쇼는요. 중고차 거래 KB 차차차, 밴드 피터팬 컴플렉스, 믿고 찾는 모아 저축은행, 그리고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합니다. 네, 자 장례 정리하고 지금부터는 마음껏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슈퍼스타였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네. 노래방에서 이분 노래 따라다 목 많이 쉬었거든요. 근데 초반에 지금도 하면 안 돼. 지금도 너무 잘생기셨네. 대단합니다. 살을 좀 많이 빼신 것 같아요. 살도 많이 빼시고. 자, 아무리 스타라도 우리는 또 함부로 대합니다. 자, 현진영 대위 지금 출발합니다. 자, 목요일은 신나는 현진영 대위 진영 대위 우리의 동네 바보요. 현진영. 한 주 동안 기다리셨죠? 네, 우리 현진영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아, 네, 요즘 아주 피부가 좋아졌어요. 피부가 좋아진 것 많이 같아요. 좋아지시는데. 뽀얗네. 뭐 바르신 거예요? 조금 발랐어요. 네. 바르다 마스크 좀 벗고 형. 우리 청취자 시청자분들이 이날만을 기다렸는데. 정신도 좀 차리고요. 그럼. 턱에 뭐가 나서 그래. 돈이 몰랐어. 벗겠습니다. 네네. 벗으라면 벗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뭐 특별한 근황 없으면 바로 출발합니다. 특별한 근황이 없어요. 네. 요즘 뭐 다들 아직까지 그 코로나 때문에 형 말을 만들어내지만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가면 돼. 오늘 누구와 함께 합니까? 네, 대한민국 발라드계 전설의 얼굴마담 허스키한 음색으로 보는 사람 혈압 오르게 만드는 핏대 창법의 선구자, 혀를 찌르는 잘생긴 꽃미모, 야성미 넘치는 가죽 자켓의 힘을 빌어 여심을 뒤흔드는 상남자 코스프레 끝판왕, 가정적인 로커 다둥이 아빠 핏대 김정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정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대 슈퍼스타 김정민. 네. 헤어밴드. 네. 가죽 잠바. 네. 입고. 아직도 너무너무 잘생기셨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아니, 과찬이세요. 진짜 잘생기셨어요. 네. 제가 진짜 많이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님 딱 뵙고. 저 형님은 관리를 많이 하셨네. 현진영 형님보다 더 형님이세요? 형님이죠. 데뷔는 이제 현진영이 더 일찍. 네, 빠르시고. 네. 근데 진짜
처음 데뷔했을 때보다 더 멋있어. 더 멋있어. 나는 이게 뭐냐고. 저 정말 우리 현진이 형 씨 정말 제가 굉장히 팬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계시는 줄 몰랐어요. 이렇게 아니 형님 이렇게 계셔. 팟캐스트 안 해보셨다며. 아니 사실 제가 팟빵이나 뭐 팟캐스트가 뭔지를 잘 몰라가지고 오늘 처음입니다. 근데 바로 나 죽이시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내 마음속에 있던 현진이 형이 아닙니까? 동바형처럼 동바형. 그래서 근데 정감은 더 있네요. 우리 저 현진이 형님이 예전에 현진이 형을 다 벗어 던졌습니다. 좋은 거예요. 네. 내려놨죠, 내려놨어. 형님은 어때요? 옛날에 그 잘 나가고 인기 많았던 김정민 다 버렸죠 벌써. 다 벗었습니까? 오래됐어요. 안경 벗어. 안경 벗으면 실물이 더 괜찮다고 근데 그랬어요. 진짜 잘생기셨어. 아 그리고 이 형님 심지어는 엄청 웃겨. 웃겨? 어. 에이, 웃기지는 않아. 아니 엄청 웃겨요. 아니 웃기진 않아. 웃겨. 아니야 진짜. 뭘로 웃겨요? 이 형도 약간 바 스타일이야. 사실 제가 약간 그 B급이에요. 아 그래요? 감성이 때로는 뭐 예전에 사실 90년대에는 신비주의 뭐 이런 거를 회사에서 많이 네네네네. 강요해서 네. 정말 맞아가면서 말 안 하고 그랬거든요. 네. 말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럼 사귀었던 여자 연예인 빨리 얘기해 줘. 없습니다. 아니 근데 이 형님 말 다안 벗었네. 못 벗었어. 아니야 근데 이 형님 말투도 약간 우리 거야. 나 동바야. 약간. 있어요. 약간 있어. 그래서 말하면 깬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매니저들. 인터뷰 같은 것도 최선 들이시고 안 했어요. 말도 단답형만. 근데 형님은 진짜 호감이야. 맞아. 김정민 형님은 정말 그 친해지고 싶어.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 그렇지. 네. 안티가 없어. 그러다가 따로 돌려치려고. 아니. 아저씨 안 쳐요. 제가 눈치는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네, 전혀 아니에요. 네. 호감이야 형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잘생겼는데 호감형 잘생김이야. 맞아. 사실 저렇게 잘생기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그렇지. 없는데 형님은 싫어하는 사람들 주변에서도 못 봤어. 감사합니다. 못 봤어요. 사실 저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 얼굴은 뭐 칼을 대거나 의술의 힘을 받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그거 아닙니다. 순수한. 네, 순수한. 네. 형님은 정말 잘생기고 인기도 많고 했으니까 네. 결혼 전에 연예인들을 많이 만난 거는 뭐 사실 다 알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매니저들이 다 관리해가지고 네. 정말 심심하고 재미없는 그 청년기를 한 명도 안 만났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보낼 뻔했지만 지금 그렇지. 이게 엑스파일이라 네네. 큰일 나요. 아니 다 잡아낼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있냐 없냐 분위기 정도는 알아야 분위기 되니까.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제가 그냥 무덤까지 안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진짜요? 아무래도 그렇죠. 가정이 있으신 분이니까. 아니 그럼요. 아니 그건 그러니까 옛날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뭐 캔다는 건 아니고. 그렇지. 아니 나 옛날에 하나 아는 애가 있는데 말하지 말아야겠다. 그럼. 아 말하면 안 되죠. 형님과의 그 관계. 응. 그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그건 안 돼. 말하지 마. 진짜? 진짜. 형님이랑 따져보면 누가 더 화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현진영 씨가. 그래요? 현진이 형은 뭐그 아니, 즐길 근데 틈이 없었지. 근데 또 형님 야왜 나도 즐기고 싶었어. 아니 그러니까. 애들이 안 와서 그런 거지. 아니 즐길 틈이 없었지. 너 자꾸 이상한 쪽을 뭘 알아? 아 형은 이제 그 인기 자체가 약, 강약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제가 그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여자 만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네. 제가 이제 저도 뭐 여자에 대한 현진영 씨 소문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약학계의 그 저기 보고서와 논문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엮일 필요 없습니다. 유명하셨구나. 저 일단 선물. 아 선물. 아 형님 음반 내셨어. 이게 뭐 선물이야? 자기 홍보하려고 주는 건데. 이게 형님이 아니에요. 형님 또 앨범을 내셨네요. 이게 파는 게 아니라 정말 선물이에요. 이게 그 유명한 그 가죽 자켓이네. 그러네요. 네. 요즘은 근데 이런 거 만들어도 차 안에 CD 플레이어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버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아니 저는 저기 라면 받침. 그러니까 이거 쉬운 개그를 해. 아니 이거 말고 내 거. 아니 우리 저 김정민 형님은 네네. 지금 본업이 아직도 가수입니까? 그럼. 그럼요.
아니 형님은 연기도 하셨고 네네. 그리고 이제 예능도 예능은 많이 하셨고 네네. 투잡. 네. 근데 뭐가 진짜 본업이 뭐예요? 원래 저의 정체성은 가수죠. 네. 아직도? 그럼. 아 그렇군요. 아, 그럼 계속해서 어떤 뭐 음악 활동을 하셨어요? 계속 하고 있었죠. 저는 20년 넘게 매일매일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시죠? 제 차 안에서. 아니 그 많은 분들이 드라마만 보시다가 한 10년 정도를 음악을 잠깐 쉰 게 아니라 혼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TV에서 보이는 거는 드라마나 예능에서만 보이니까 가수를 안 하는구나라고 알고 계셨는데 지금도 짱짱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형님의 어떤 그 창법은 사실 이제 나이가 들면 재현해내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있죠. 우리 과거의 추억이 훼손될까봐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형님? 솔직히.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늘 차 안에서 단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도 원키로. 아 그렇습니까? 저는 제 노래를 만약에 힘이 들어서 반 키를 내려서 부르는 날이 오면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은퇴입니다. 그래요? 형님. 진짜예요. 그래요? 은퇴할 사람 아직까지는 딱 2시간은 그동안 발표했던 히트곡으로 2시간은 돌릴 수 있어요? 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해왔고요. 그렇습니까? 단지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어서 모를 뿐. 그 형님의 아쉽습니다. 그 창법은 원래 목소리예요? 아니면 형님이 인위적으로 이제 이렇게 긁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긁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개성도 없고 맛도 없고. 그럼 언제부터 긁는 거예요? 그대 사랑 안에 머물러 이후로 긁은 거예요. 데뷔 이후로. 네, 왜냐면 그대 사랑 안에 머물러는 약간 심심하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우리 현진영 씨처럼 춤이라든가 음악적인 개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긁은 거예요. 안 긁으면 성시경이야. 목소리가. 진짜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도 나옵니까? 그럼. 며칠 전에 그 못 보셨나요? 복면가왕에서 오징어, 말꽃, 내가 아는 한 가지 이렇게 등등 불렀는데 김종민 아닌 줄 알았다고. 거기서는 안 긁으셨군요. 네네. 네, 좋습니다. 형님 워낙에 히트곡이 많고 시간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얼른 노래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노래로 우리의 추억을 소환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첫 곡은 여러분들 듣고 싶으신 거. 와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큰일이야. 이 슬픈 노래. 너에게 주라고 이것도 있고. 사실 제가 들고 다니는 MR 그 CD로는 한 20여 곡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이거 고민이야. 근데 이거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여기 나가면은 네블쇼에서 이렇게 검색해도 딱 올라가고 그러나요? 오늘 올립니다. 그래요? 올려요 오늘? 아직도 그게 좀 올라가고 그러면은 그런 거 욕심이 아직도 있어요? 아니 근데 그 검색은 아직 없어지지 않았어? 그런 거 욕심 많습니다. 아직 있어. 실시간 검색어 있어요? 아직도 그 앨범 나온 걸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럼 올려드리기. 여러분 어떻게 올려주셔야죠. 저 형님이 요새 많이 어려운가 봐요. 한번 좀 올려주시죠. 맛본 지 오래됐어요. 아니 그리고 이 소문을 듣고 오신 거야. 여기가 이제 올려드립니다. 김정민 올려드립니다. 사귀었던 여성분 이름만 하나 들으시면 무조건 5초 안에 올라가는데. 내가 얘기해야 되는 거야? 제가 노래 부르면서 한번 노래 부르면서 누구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첫 곡은 뭘로 때리겠습니까? 지금 너무 의견이 분분해. 하나로 아무거나 하죠. 나는 굿바이 마이 프렌드 먼저 긁어줄까요? 굿바이 마이 프렌드 한번 긁을까요? 감독할까요? 그렇습니다. 저기 가서 긁나요? 여기서 긁으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웃기다. 김정민 형님은 성격도 좋아. 키도 엄청 크시네. 야 멋있다. 뭐 저렇게 잘생기고. 이거 앨범 근데 어디서 찍은 거지? 외국가 캐나다예요? 나 송도인 줄 알았어. 키가 엄청 큽니다. 힙업도 엄청 잘 돼. 네. 이거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김정민. 일단은 저 검색어에 좀 올려주시면 우리가 좀 마음대로 바꿔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전신이 다 나가나요?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저 핏이 좋아서 다 살려주시면 좋은데 한 컷 정도는 넣어주세요. 진짜 좋긴 좋네. 좀 내려야 되겠네. 근데 본인이 잘생긴 걸 안 해.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자 일단 저 댓글 달 시간에 김정민 검색을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선호하세요? 네이버? 저 아무거나 정말 이게 검색이 쫙쫙 올라간다 그래서 네네네.
안 믿고 있거든요. 야, 우리를 불신한다는 거예요? 대본주의 힘을 보여주죠. 실검이 어디 있어? 네이버로 갑시다. 네이버에 있어? 네. 있어 실검이? 그거 없어지는 기왕이면 김정민 옆에 마멜로디 이렇게 같이. 마멜로디? 아니, 하나만 해야 돼요. 그거 하나만 안 돼. 네. 급상승 검색어가 있긴 있어요. 있습니까? 네. 네. 김정민, 여러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민을 우리가 원 없이 갖고 놀기 위해서는 이게 좀 올라가는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을 열거든요. 저 선글라스 좀. 선글라스. 왜냐면 이게 간지가. 우리 저 아내분이 이제 일본 분이기 때문에 간지 허용해드립니다. 네, 허용해드립니다. 간지. 네. 아내분이 이제 일본 분이니까. 네, 이건 이제 인정입니다. 이 노래는 선글라스 끼워줘야 돼요. 네, 좋습니다. 오늘 경쟁자들이 좀 많다. 뭐야, 경쟁자? 일단 그 최강우. 그다음에 오늘 세네. 심호준 씨도 있고 신현준, 연수미. 아니 근데 10위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크게 바라지도 않아. 저거는 우리 무시하는 발언이야. 우리 무시하는 건데. 이들이 어떻게 올리겠냐 이건데. 네. 자, 김정민 꼭 검색 한번 해주시고 노래를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민이 부르는 Goodbye My Friend. 박수로 청해 듣기 앞서서 팟빵은 4분간 정적입니다. 유튜브로 함께합니다. Goodbye My Friend. 박수! 그래도 우리들의 우정은 영원하리.